네. 누구냐 넌?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참 부모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 관계성을 통해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이 숫자 1에 대해서 알아본 거거든요. 1. 하나라고 하는 의미. 숫자 1, 하나라고 하는 의미.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인류 한 가족. 인류 한 가족.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 부모님 아래 한 가족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 부모님 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하나 되지 않으면은 서로 대립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고 그것이 더 이제 커지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전쟁 안에서는 사람이 죽고 살고 뭐 아픈 역사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하나라고 했지만은 하나는 아니죠. 그 하나됨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 되어 있는 거지. 그냥 뭐 딱 하나 똑같은 하나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같이 어우러져 있다.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홈그룹을 하면서 이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과의 관계성을 중심하고만 나는 신앙인이다가 아니라 신앙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같은 공익성이고 공통의 같은 동자, 공익성을 띠고 공익성을 띠면서 같은 동자에 이렇게 공익성을 띠고 서로를 위해주고 그리고 근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뭐 원리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참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그 내용을 놓고 우리는 뭐 참사랑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그 내용. 아마 아직 이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많이 낯설 수도 있을 건데요. 소리가 잘 나게 하기 위해서 꽂았는데 이질감이 너무 크네. 잠깐만. 제 목소리가 이제 좀 이렇게 막혀 있는 속도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적응이 되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뭔가 저 혼자 노래 들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적응이 되는데 우선 이제 인류 한 가족 실현이라고 하는 걸 놓고 하나 되어야 된다.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지에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아직 도착은 못했죠. 도착하셨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다시 도착지에서 다시 출발지로 와서 만나서 데려가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도착했다 하더라도 참부모님이 도착하셨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도착하지 못했다. 누구든지 그런 관점으로 참부모님은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그 목적지에 나아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목적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길이 없다라고 하면은 길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길이 뭐 저기 KTX 길이라고 하면은 KTX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동차 길이면 자동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 좁은 길이면은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걸어가도 되겠지만 걸어가면 늦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 연구고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거고요. 미리 얘기하자면은 오늘은 숫자 2와 3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때 보여드렸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지겨울까봐 걱정을 했는데 볼 때마다 사진은 본 것 같지만 내용은 기억 안 나시죠?
여기 한전 집사님은 여기 있으면 많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 사진 보신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예. 이게 뭔가요, 이거? 예. 하트인데 여기서는 뭘 의미하죠? 제가 강의할 때는? 네? 타락이요? 아, 사랑이요? 예. 사랑과 몸이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예. 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예배 때도 제가 한 두 번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이거 BODY 바디거든요. 몸. 몸이면 이건 뭘까요? 네, 마음이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신앙인의 관점, 우리 원리를 배우신 분들은 영인체라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영인체와 몸이 되겠죠. 영인체와 몸은 하나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타락된 인간의 입장에서는 항상 하나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둘이 되어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나 되어 있을 때도 있고, 하나가 끌고 갈 때도 있고, 하나가 끌려갈 때도 있고, 예, 그 상황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둘이 둘인데 어떻게 하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둘이 하나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한쪽으로 끌려가고 한쪽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 돼서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 되겠죠. 몸은 목적지에, 아니, 마음은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데, 몸은 이 지금 현실이 좋다라고 하면은, 몸은 여기 두고 마음만 갈 건 아니잖아요. 몸도, 마음이 갈 거면 몸도 가야 되고, 몸이 갈 거면 마음도 같이 가야 되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이 둘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처음 시작이라 가지고 이 PPT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생각이 딴 데 가고, 지난주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오셔가지고 마음이 딴 데가 있었는데, 오늘은 마음이 여기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사님. 다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몸은 여기 있었지만은 내 자동차 라이트 부딪히는 인간 누구야? 이런 괘씸한 인간 누구야? 이렇게 막 찾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영인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되거든요. 빛의 속도가 정말 빠르죠. 빛의 속도가. 그런데 이 우주는 빛으로도 수십 년 가야 되는 엄청난 넓이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영체는 빛보다 빠릅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 반대편 갈 수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한국의 반대편은 파라과이라고 하는데, 이제 태양 지금 뜨겁다고 하지만 갈 수 있죠? 도착해 보셨죠? 저 우주 끝이라고 하면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갔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구를 한번 갖다 넣어 볼까요? 갖다 놨죠? 네. 거기에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뭐 좋아했던 동물들 데려다 놓을 수 있죠? 네. 이해되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아담에아가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 때로 가봅시다. 그리고 인류의 4천 후도 한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간다라고 하면 가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간이랑 공간이 초월되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우리의 영인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통일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특징이 다 그렇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 마음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치를 추구한다. 다 이쪽이 다를 텐데 다양한 과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겠죠. 그 과자가 내 몸이 좋아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나는 이 씹히는 맛이 좋다. 나는 뭐 달콤한 맛이 좋다. 그것도 또한 몸이 좋아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내 마음이 좋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내 몸이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영양소가 충족이 되고 내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내 마음은 난 이거 먹을 때 행복하다. 난 이걸 먹으면 옛날에 뭐 추억이 떠오른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인체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가치. 영화를 보더라도 더 재밌는 영화. 드라마를 보더라도 뭐 주인공이 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든지, 스토리가 내 마음에 드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뭐 이해되시죠? 가치. 저도 중학교 때 가치에 대해서 들었는데, 뭐, 할 듯 말 듯 하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뭐, 그냥 가격이 아니라, 내가 그 부여하고 사람들이 뭐, 어떤 뭐, 지난주에도 BTS 하는데 또 BTS가 떠오르네요. 사모님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BTS에 대해서 나는 가치를 추구한다. 뭐, 그런 것처럼. 가치 추구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가치 추구. 이게 더 비싸지만은, 뭐, 나는 이게 더 좋다. 그건 이제 내가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가치 추구하는 데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느냐? 그게 이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적으로.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회사는 잘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는 믿고 이 과자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이 회사는 난 마음에 안 들어. 아마 공장도 더러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는 이제 별로 그냥 느낌이 안 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는 만큼 영화를 보는데 감독의 의도가 어떻고 뭐 주인공이 어떻게 연기를 정말 잘하고 뭐 눈빛 연기라든지 뭐 대사를 적절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주인공이 연기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뭐 아는 만큼 이제 그런 아는 만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질을 추구한다. 지식을 추구한다. 질을 추구한다. 정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고향에 가보시면은, 나이를 먹고 고향에 가보면은, 옛날 어렸을 적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놀았지. 내가 여기서 뭘 했지. 그런 그 추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내 마음이, 내가 즐거웠던 곳,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성장했던 곳, 내 추억이 있던 곳, 그 정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 중에서도 이제 뭐,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정을 추구한다는 거죠. 뭐 따뜻한 거, 뭐 차가운 건 아니더라도 시원한 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을 느끼는 게 있을 거죠. 예. 그 정을 추구한다는 거죠, 정.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가 뭐 쓰레기를 버리는 것보다 안 버리는 게 좋겠다라든지 뭔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의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내가 뭔가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내가 이 행동을 왜 했을까라고 하면 좀 후회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후회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에 가치가 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실수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데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원리 강론에도 있고요. 통일 사상에서는 이걸 깊이 다루게 되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 가치를 추구하는데 이 지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결정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 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냐?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맞죠?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왜, 왜,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니면은 이제 내가 내 몸뚱아리를, 핸드폰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뭐 지갑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거는 그냥 쓰다 말 거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고 나서도 영원히 가잖아요. 영원히 가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다 마음이 있고 영인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왜라고 하는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몸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있으면 다른 데 못 가죠. 몸뚱아리는. 예. 내 몸뚱아리를 둘을 자를 수도 없고 여기에 왔으면은 다른 데는 못 가고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공간에.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마음이 있고 완전 반대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는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몸뚱아리는 이제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생존을 추구합니다. 이게 참 중학교 때 이렇게 창문에서 노는데 막 창문 청소를 하면서 물을 뿌리는데 물을 뿌리면은 창문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몸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은 몸이 놀래요. 아무리 안 놀려고 하더라도 놀래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생존이죠, 그것도. 물을 안 맞으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뭔가 날라오면 피하려고 하는 내 몸뚱아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이제 부산 갔다 와서 침뜸을 배웠는데, 이, 오늘 설명이 긴데, 이 설명 끝나면 또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길게 해야 되는데요. 이 침뜸이라고 하는 것도 이 몸뚱아리가 생존하려고 하는 그 재생 능력,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침뜸으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고, 도와주면 알아서 막 몸은 재생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몸뚱아리는 생존을 추구한다. 생존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 생존 추구에는 의식주, 세 가지가 맞겠죠? 의식주. 의는 의복, 식은 식사, 주는 이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 집인 거죠. 의식주를 추구한다. 뭐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이거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좀 봐야 되는 문제고요. 뭐 이거는 왜라고 할 것도 없죠, 솔직히. 왜라고 할 것도 없고.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있지만은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대립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 대립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 있냐, 하나로 합쳐져 있냐, 붙어 있느냐, 하나 되어 있느냐. 그러면 하나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냐. 같이 갈 수 있어야 통일이 되는 거고 같이 갈 수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수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한 놈을 끌고 가면은 이렇게 수직을 이룬다라고 하지만은 그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주종 관계의 느낌이죠. 주체와 대상 관계성을 놓고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 한 명이 그냥 이렇게 목 잡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대립 문제를 VS 알죠? 마음 대 몸이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다. 대립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 관계로 봤을 때 또 확장하면은 이 세상은 이 투쟁과 대립을 통해 가지고 역사는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승자고 강자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약자는 그냥 뭐 죽든 살든 그냥 약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다. 그것이 하나의 이제 제국주의 사상이었던 거고 그것이 20세기에 뭐 영국이든 뭐 일본이든 또한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도 강자가 이제 1등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했을 때 옛날 얘기만 또 아니고 실질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 또 이 대한민국을 중심한 이 아시아는 이러한 대결 문제가 마음과 몸의 문제지만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미야코 집사님이랑 한준 집사님은 아시고 이 세 분은 나머지 세 분은 이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5대5가 좋다라고 하지만은 5대5가 좋다라고 하지만은 그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희 사모님한테 보여드렸는데 BC 매칭 홈페이지 가보셨나요? BC 매칭에 다 들어가 보셨죠? 내 아이디가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성품 분석 툴을 놓고 참부모님은 이제 손깍지 요렇게 끼냐 요렇게 끼냐 저는 이거 아직 잘 모릅니다. 이거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여성은 이런 남성을 만나야 된다고 하고 아버님이 2009년도 2008년도 이제 천정궁에서 이렇게 매칭할 때 너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만나라고 그리고 또 남자한테 가지 말고 여자들이 남자 붙잡으라고 그렇게 매칭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량 오행 분석 전 잘 모릅니다. 뭐 사모님이 MBTI 뭐 열심히 하고 요즘에 유튜브에 엄청나게 올라오고 MBTI가 있는데 여기 애니어그램 있죠.
N여그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이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좋을 거라고 추천을 하겠습니다. 제가 배운 거니까. 네. 여기 있는 거를 음량 오행 분석 툴이라고 하는데요. 사준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배우면은 내 며느리나 내 사위가 어떤 성격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놓고 여기 자 N여그램 8번 한번 후보자 볼까요? N여그램 8번 후보자. N여그램 8번 후보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8번은 몇 번이나 적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N여그램은 단순하지 않아요. N여그램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검사를 해서 입력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입력하는 건데 정확할 수도 있고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4,000명이나 있네. 8번이. 8번 유형이 4,000명이 있고 저와 같은 1번 한번 찾아볼까요? 1번도 4,100명이 있고 1번 맞네요. 자, 어떤 유형 찾아볼까요? 미야코 집사님과 같은 2번 찾아볼까요? 다 4,100명이네. 중복에서 올리거나 체크 안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체크 안 하면은 안 나오게 할 수 없나, 이거? 이걸 눌러야 되나? 이걸 눌러야 되나 보다. 잘못했네. 200명. 200명. 8번은 200명. 이걸 눌러야 되네, 이거. 자, 저와 같은 1번은 466명. 1번 400명. 원리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 같은데. 2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번 900명. 예. 2번은 종교인이면은 성격적으로나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뭐 9번 한번 볼까요? 9번. 9번 또 많을 것 같은데. 9번 또 900. 2번이랑 900이 잘 맞네. 이게 잘 모르면 자기가 중복해서 체크할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 어떻게 보자. 4번, 9번 이렇게 두 개나 체크했네. 아직 헷갈리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걸 배워놓으면은 뭐 이렇게 이런 걸 다 계산하면 더 복잡하고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제 관점은 정해진 사람을 놓고 정해진 그 사람을 사위나 며느리를 놓고 어떻게 서로 맞출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이구,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데? 배터리 없나? 배터리 다 떨어졌네. 잠시만요. 이거 여기 꽂아야 돼. 강의하다가 지금 이거 아니구나. 멈췄다고요? 큰일 났네. 올려야 되는데. 잠깐. 잠깐, 내 충전선 어디 갔지? 핸드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구나. 기계 이런 걸로 하니까 참. 화면 왜 꺼졌지? 화면이 왜 안 꺼? 잠깐만.
불이 켜고 저는 모니터 전화 어디 있지 이거? 나 지금 이해해 좀 하자. 저는 이때帰ってくると思ったら帰ってこなくて、思って2年間2년 내려가고 그저 경비실까지 걸어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집에 가자. 이제 월급이 됐는데 군대 때 푸는데 어린이촌이 나셨대요. 우리 저기 영상으로 보신 분들 소감을 받았거든요.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소그룹이 최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컴퓨터가 꺼진 건가요, 이거? 왜 그러지? 컴퓨터가 꺼져 있었네. 꽂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지금 갑자기. 배터리가 오래 안 가기 때문에 중간에 또 시험에서 충전해야 될 것 같은데. 자, BC 매칭을 봤을 때도 그렇고, 예전에 하루미 집사님하고도 애니그램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긴 한데요. 기억나세요? 같이 성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고. 이게 애니어그램은 솔직히 깊이 안 배우면은 그 저기 뭐야 자기 스스로도 자기 성격을 착각할 수 있고요. 우리 한준 집사님 반년 걸렸잖아요. 반년 정도는 아닌가? 한 3개월 정도 자기의 성격이 애니어그램으로 봤을 때 몇 번인지 헷갈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모님 또 기분만 조금 나쁘면 자기 3번 아닌 것 같다고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애니어그램 통해 가지고 이게 깊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게 가는 방법이 뭐 MBTI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다가 애니어그램으로 가도 되지만은 저도 여기 고성에 온 지 벌써 3년 다 돼가고 내년 되면 4년째고 서로 뭐 알만큼 아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 야마 미야코 입사님은 뭐 이렇게 분석이 들어가실 것 같고요, 벌써. 이거 많이 해보셨거든요. 자, 1,000만 원은 뭐 하늘이 봤을 때도 아무 문제 없는 돈입니다. 하늘이 봤을 때도 뭐 이렇게 뭐 불법적으로 생긴 돈이 아니고요. 종교인들은 항상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돈이 이게 선한 목적으로 들어왔냐, 악한 목적으로 들어왔냐, 이걸 따지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 1,000만 원이 생긴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쓸 건지, 예,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노트북을 새롭게 바꾸고 싶어가지고 1,000만 원이 생기면 노트북을 새로 하나 바꿀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뭐 이래저래 다 쓸 것 같습니다. 한 달 안에. 공부도 다 써버려요. 아 그래요? 안 노트북 사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기 아 자기 돈으로요? 엄청 설레하던데 노트북 친구한테 막 자랑하는 것 같고. 네, 다음 사모님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뭐 답 없어요. 이거. 말씀드렸듯이 답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10년 전이면은 다 조상해오지 한다고 했을 텐데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이것저것 좀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여행도 가고 여행 갈 시간이 이것저것 사고 여행 가고 싶다. 알겠습니다. 산유 쌤. 차요? 중고차. 네. 차 사서 뭐 하시려고요? 출퇴근 편하게 하시고 어디 뭐 멀리 가보시려고요? 아, 멀리는 아니고 그냥 고성 이곳저곳 한번 들어가네요. 이겠습니다. 자동차. 몇 있어요? 한전자는 필요한 거 사고 한전자는 그거 남나줄 거. 뭘 나눠줘? 저는 예? 저는 남나줄 돈을 누구한테 나눠줘? 다 신경 쓰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냥? 네. 1,000만 원 생기면은 저한테 좀 주시려고요? 목사님 가지고 아, 그래요? 있을 것 같아요. 아, 돈 필요한 사람한테 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꾸미고 있어요. 아, 조상회원 축복. 회원 축복. 네. 그거 하면은, 그거 하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맞죠? 네. 그거 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네. 조상회원 축복. 네. 네. 하임 있으니. 이사 가고 싶어요. 이사요? 1,000만 원 갖고 되나요? 네? 1,000만 원 갖고 되나요? 아니 월세를 다양히 필요하는데 아, 전세를 돈만 끼고 아니 전세하고 월세하고 요새 전세 없으니까 네. 아, 일단 이사 어디 다른데 이사 가고 있어요. 이번 태풍 때문에 좀 집이, 집도 그렇고 지금 8년째 살고 지금 안에 오래 됐는데 네. 계속 살고 있으니까 수리를 잘 안 해주잖아요. 누구 있었다면 그때 나 아, 수리를 하는데 계속 살고 있으면 내부 공사를 잘 안 해줘. 아, 그래서 내부 공사가 좀 된 곳으로 8년 살아야 될 거예요. 네. 이사 빈다면 몇개 이렇게 딱. 알겠습니다. 이사 가고 싶다. 네. 읽고 있어요. 만약에 현금으로 받으면은 너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서 네. 바로 이거 하려고 하는 결정이 못 내는 것 같아요. 아, 일단 받으면 조금 합니다. 아, 저번부터 하신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내고 계획을 세우고, 아, 계획을 세우고 네. 바로는 결정 못 하는 것 같아요.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1,000만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유했죠. 네. 아, 조금 전에 이제 이 영인체 마음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치를 추구한다.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세 가지다. 세 가지다. 그래서 우리 원리 강론에 지정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통일 사상에서는 지정의, 진미선, 과학, 예술, 종교 이렇게 이 내적으로 지정의를 추구하게 되고, 지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지식이 진리로, 그 정의 이제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이 의적인 것이 선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핵심적인 건 진리는 과학이 찾아 나오고, 그 진리는 종교가 찾아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진리는 과학이 찾아 나오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시험을 해가지고 확인시켜 주잖아요. 과학은. 그리고 이제 예술은 이렇게 아름다움. 이제 그 아름다움을 봤을 때도 와, 아름답다. 와, 좋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술이죠. 보여주고 보고.
예술인 것이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 세계,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종교는 진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이 아니라 선한 행동은 종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정의가 진미선으로, 그 진미선이 과학예술 종교로. 종교를 싫어하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도덕, 윤리라고 하면 되죠.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 중간에 이제 애니어그램을 봤을 때는 애니어그램도 이 지정의를 통해서 이걸 중심적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몸과 마음 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정의라고 하는 셋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은 이제 사람 중에서도 지적인 유형이 있고 정적인 유형이 있고 의적인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제가 물음표랑 느낌표랑 마침표 보여드렸죠. 마침표입니다, 이건. 이거 그냥 흰 점이 아니고 마침표. 뭐 동사 끝나면은 뭐뭐입니다 하고 마침표 찍죠. 결론을 내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지를 갖다가 이제 머리가 지식을 추구한다 해서 머리. 그래가지고 이제 정은 여기 가슴에 띄고 이렇게 어제 침통을 배우는데 이 심장이랑 인간의 간이 그렇게 뜨겁대요. 이 뜨거운 열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화병이 생기는 거고, 이 뜨거운 열을 이렇게 낮추면은 건강하다고. 수승화강 그러는 건데, 이 심장이랑 간이 엄청 뜨겁다고 합니다. 열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그, 이 심장을 통해 가지고 피를 온몸에 보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냐 차갑냐, 그리고 이게 마음이 전달되고 오고. 어제 또 그 심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심장을 이식했는데 그 사람의 막 그런 뭐 좋아했던 음악도 자기가 좋아하게 되게 되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머리, 가슴,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리에서는 얘기했듯이 지정의, 진미선, 과학예술, 종교인데요. 애니어그램은 이제 머리, 가슴, 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장이 있죠. 소장, 대장. 여기는 이제 가슴에 이제 심장이 있는 가슴, 그리고 이제 머리.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건 이제 자리 이동은 뭐냐 하면은 뭐 장 유형끼리, 머리 유형끼리, 가슴 유형끼리 한번 자기 마음대로 찾아가 보라는 건데, 한번 나는 머리 유형인 것 같다. 나는 장 유형인 것 같다. 나는 가슴 유형인 것 같다. 저는 장 유형입니다. 장은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 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도와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장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누구나 다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애니어그램을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강한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강한 게. 누구나 다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강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가슴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강하다는 거죠. 나는 어디가 강할 것 같다. 이거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틀려도 됩니다. 그냥 나는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셔도 되고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다. 정이요. 이글쌤 정. 여성분들은 정을 많이 고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떤 정, 예, 활용이 있어요. 예, 그 정, 예, 가슴이요. 몇 있어요? 가슴이요? 한유 있어요? 가슴이요? 사모님, 예, 뭐 예술 좋아하시나 봐요. 아름다운 거. 예. 네, 뭐.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이제, 원리에서 보면은, 우리 승태하고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주체가 아니고, 대상이 아니고 주체냐?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렸냐? 하나님 어머니 하면 안 되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남성은 사랑을 받기를 좋아하느냐, 주기를 바라느냐? 남성의 특성이.
주기를 바란다는 거는 주체적인 거고 받기를 바란다고 하면 대상적인 거죠. 예, 주체와 대상. 그래서 원리 강론에 보면은 주체는 사랑을 주고 대상은 그 주체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통해 가지고 미를 돌린다라고 하거든요. 미를 돌린다. 그 우리 다 여성분이라 가지고 미를 선택하신 건가 모르겠는데요. 예, 아마 이 가슴이 아닌 분도 있을 겁니다. 예. 너무 저기 원리적으로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미를 돌리려고 한다, 아름답고자 한다. 그거는 맞을 수 있는데 애니어그램으로 놓고는 이 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고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아, 이게 괜찮나? 이건 좀 식상하니까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사람은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뭐 일 때문이라든지 뭐 그냥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뭐 이렇게 판단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뭐 자식들이든 뭐 어떤 일에서든 기분 좋을 때가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죠. 예,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가 크든 작든 스트레스 받으면은 자기는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음, 저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저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먹으면서 풉니다. 자, 오늘 이쪽? 아까 여기부터 했잖아요. 이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번 이쪽, 한 번 이쪽. 스트레스 푸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 곤란한 이유는 뭐냐면은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자기의 본 모습이 나타나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푸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가볍게 얘기하면 돼요. 네. 청소를 하면 청소 하세요? 스트레스 받고 그걸 푼다면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없애려면은 청소하면 청소하면 풀리세요? 저 처음 알았네. 기분 전환. 처음 알았네. 기분 전환. 청소를 하면서 기분 전환에 대해서 스트레스 풀린다.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은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더 심해져요. 풀리지 않는다. 풀리지 않으니까 풀린다고 하면은 움직이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청소 좀 하면 기분이 좀 전환. 알겠습니다. 한일 쌤 뭐 참고하지 마시고요. 그냥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말을 하고 싶지 않고. 네. 뭘 기다린다고요? 기분이 좋아지도록 노력한다고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생각을 막 한다. 예. 막 생각을 하면서 막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직장에서 보기 싫은 사람을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봐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한다. 그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몇 글 있어요? 젊었을 때는 계속 잤는데요. 네. 근데 요새는 나이를 들어서 많이 못 자게 돼서 먹고. 근데 먹으면 살이 쪄서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네. 요새는 운동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푼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네요. 강아지 데리고 가는데 여기 산보 하시더라고요. 어디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운동하고 어디 뭐 헬스장이? 헬스장 다니세요? 헬스장에? 헬스장 아니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뭐 끊으셨어요? 뭐 어디 끊으셨어요? 혼자 조용한 데서 뭐 추신다고? 아니면 클럽 아니고
에어로빅 하는데 그러니까 다니신다는 거죠, 거기. 학원, 에어로빅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있어. 지금도 보고 나 하늘에 보고 그런 게 스트레스 그리고 크고 있으면 조건이 얼마나 자연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다. 뭐 맑은 하늘이라든지 꽃이나 식물, 생물을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과거에 그렇고, 과거에 그렇다고요? 요즘은 또 있어요? 네. 직장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한 600km 계속 타고 네. 네. 강에 있는 새들. 뭐 같네요. 자연. 자전거 타면서 자연 보면서 스트레스 푼다. 안녕. 대화하세요? 그러면 사진 찍었다 하면 그 느낌이 날아가고 근데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 사진 찍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고 신기하네. 이상하게 눈으로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뭐 출퇴근을 자전거로 7km로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하림이사님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나요? 스트레스라도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네. 스트레스는 받는데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네. 그럼 풀리는 건가요, 이게? 그렇게 막 뭐를 갖다가 부리기 위해서 뭐를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쳐다보질 않는 건가요, 그냥?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풀리기 위해서 뭔가를 안 해요. 네. 그냥 너무 감당하니까 막 그거를 막 풀기 위해서 뭐를 그럼 하고 한다는 거 그렇게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하다도 돌았으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분 나쁘다 막 그런 건 있는데 그냥 뭐 항상 바빠요. 항상 뭔가를 뭐 다른 거로 시작하면 그거에 없어요. 그래서 뭐 먹어야 된다면 그 부르기 위해서 뭐 그냥 스트레스가 뭐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네.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가 보죠. 알겠습니다. 네. 읽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운동 너무 좋아가지고 운동하면서 해결을 했는 것 같은데 요즘은 너무 바빠가지고 운동하는 시간이 없는데 너무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게 하면 혼자 운전하면서 아버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차 안에서 혼잣말 하세요. 혼자서. 드라이브 있어서 요즘 못 하시겠네요. 출퇴근할 때. 그렇게 하면은 편하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트레스 푼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답은 없고 뭐 이것 해가지고 서로의 이것도 하나의 나눔 주제일 수 있죠. 홈그룹을 놓고 그냥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는 것이고 아버님도 어머니도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에서 아버님 어머니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든 애니어그램을 놓고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잠시 쉬는 거네요. 조금 전에 쉬었는데 5분 쉬죠. 5분.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요. 잠시 쉬겠습니다. 충전을 좀 해야 되겠네. 어디요? 가실 분 있으면 저게 위에 있으니까 못 내려오셔가지고 만약에 면회 가실 때 웨이크럼 같이 연락을 받았어요. 보이고 있어 가실 거 아니에요? 갔다 오셨어요? 안 갔습니다. 안 가려고요? 어제 침대에 벌써 갔다가
때 진주에서 확진자가 나타난다고. 그래도 안 만났잖아요. 때문에 여기 만약에 여기 오고 안 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좀 옆에 좀 떨어지려고 테이블 놓은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는 사람들을 많이 온 것 같고 또 같이 또 없나요, 그냥? 나도 제가 또 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그냥 5시에 네, 같이 또 한 분이랑 있으면 같이 가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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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만나보면 저희 3시 5분에 모여 있습니다. 네. 저기 사람이 많았어요 어저께. 좀 많은 시간보다 건강만 꽉 앉아 있는데 코로나니까 나는 계좌번호가 나는 계좌번호이 어디다 보가 이미 짜야 되네. 来たゆうこさん送んなかったお香典 언니가 の 送ってくれたよ。お香典のなんか番号계좌번호となんかどこになんてそこに送ったっておっしゃってました。なんていうかゆうこさんなんですかゆうこさん送らなかった有効にが送ってくれた。そうでしょこの紙みたいなの紙のやつはあ、これはゆきのさんが案内してくれた関連式の案内の。そうですよ계좌번호もね。全部入ってるでしょうん。入ってるだからその계좌번호は誰のゆきのさんこれは多分だからあちらの家庭のそうですよね。チヨン氏の家庭のそう関連式にああそこのなんだっけウィッグに入るあそこに入るピザじゃない。だから行かない人はここしに送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言ってここに入れたらコマたちがみんな持ってくんじゃないかって。誰の名前入れてたんだろう私はこれそういうあれだったんだ。どこで何があるのかっていうことだけお知らせしてそのためにこれ私はあげたんだけど私もつーちゃんからでもみんな送られてきてで分けるんですよね。あれって関連式とお金に全部入るからそれで払うんだよだから誰のにどういうの入ってないここにいいんですよね。いや、どうでしょうね。行くんだったら行ったら帰って。ただ名前がちゃんと記録が残るから大丈夫だと思うよ送りましたって言ってあげれば送りました。最後くれるくれるからそれにね最後自分で何かやりたいとかって오늘 작업이 할 게 없습니다. 안 왔어요? 이번 주 중으로 저희 행사 세부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부사님하고 기도하는 씨가 코로나 때문에 대관이 힘들고 있어가지고 네. 저거 잘못되면 바깥에 녹음 좀 한다고요? 아니 바깥에 나가도 수밖에 없고 어제 그 분이 대관을 해도 문다 닫혀 있으면 바깥에 놓고 갈 수 있는 그렇죠. 근데 비 오면은 저것도 밖에 있는 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아닌가 마을회관에는 우편함이 없죠? 시골에 가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하는데 완전 문 닫히면 열고 있으면 어쨌든 나가면 놓고 가신다고 만약에 근데 모르겠네. 영어면 또 진주랑 가까워서 그런가요? 시골은 마을회관 다 쓰고 있나요? 고성 같은 경우?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도 알고 있어요. 고성은 지방이 전화가 거의 닫혀 있다.
거기는 다 써 있나 보네. 쓰는 데는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성은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서 우리 고성교회는 예배 봐도 돼요. 50명 이하라서. 오늘 저기 그 고성읍의 부면장님인가 남자분이 오셨는데 여기 뭐 예배 인원 한 2, 30명이라고 하니까 여기 예배 가도 되느냐? 50명이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보낼 것도 있지만은 직접 전달해야 될 것도 있고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제가 프린터 다 해놨거든요. 충청을 하면 잠깐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단무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너무 인정도. 네. 걔가 뭐라 따가지고私マップで見ましたよ。なんだっけ。写真で、自動車で写真本領からどのくらい離れてたのか。 지도를 이렇게 다 뽑았거든요. 다 뽑아가지고 제가 할 거 하다가 좀 한 게 이걸 다 나눠드리면은 자기가 핸드폰으로 지도를 확대해 보면 여기 마을은 있는데 여기도 마을 회관이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근처에다가. 지금 페어면트 3개밖에 4개밖에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뭐 여기 지도가 여기 중심이긴 하는데 뭐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번화가 같은 경우는 찾기 힘든데 근데 이제 다른 면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찾기 쉬울 것 같고요. 오늘은 그것만 하는 거고 주중에 다 되면은 다음 주일날 다 작업을 끝내고 평일에 좀 도와줄 수 있는 분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그 14개 읍면 우체국에다 두려고요 직접. 한 여기 읍에 다 갖다 놓으면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거기 갖다 주면은 금방 이렇게 분류가 되고 금방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늦어도 수요일 좀 가고 모르겠습니다. 뭐 추석 전후로 아마 마을회관에 한 번씩 들리지 않을까. 이번 추석은 진짜 썰렁하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뭐 좀 이거 작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강의 끝나고 오늘 한 4시 반까지 해도 되겠죠, 강의? 한번 해보고 빨리 끝나면 좀 빨리 끝내고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 끝났고요. 자, 다시 쉬는 시간 해가지고 원리 연구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둘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몸과 마음이 둘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 만들 것인가? 그것이 원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지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애니어그램을 봤을 때는 강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지가 중요하지. 아니지. 아름다운 정이 중요하지. 그거 다 있어봤자 결국에는 뭘 해내야 될 거 아니냐. 의가 중요하지. 다 이게 서로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서로 다르면서 이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는 옳고 나와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그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애니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몸과 마음, 영인체와 몸, 그리고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서로 각자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더불어 하나 돼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그 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답을. 이 애니어그램에 대해서는 오늘 답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오늘 이 영인체와 몸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답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좀 이따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머리, 가슴, 장 중에 하나 강한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좀 지적으로 강하든 정적으로 강하든 의적으로 강하든. 그리고 이제 다 여성분이다 보니까 정적 미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아닌 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보다는 잠시만요. 이거보다는 요걸로 설명을 할게요. 요걸로. 그러니까 이제 애니어그램은 9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거든요. 9가지 유형. 그래서 지금 3가지로 나눴는데 그 다음 주에는 더 세부적으로 9가지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9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8로 넘어가고요. 또 거기다 3을 곱해가지고 54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가면은 500여 가지까지도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게 그렇게 복잡해지거든요. MBTI라고 하는 것도 16가지지만은 더 세부적으로는 얼마나 건강하냐 해가지고 수준으로까지 들어가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선 이제 머리, 가슴, 장. 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 의에 대해서 했죠. 의, 행동 중심, 행동 중심. 그래서 지금 이 육신을 쓰고 있는 우리 몸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이 몸뚱아리도 마음과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중심하고 몸을 움직이는 관점에서 우리 이 과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현재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미래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장은 어디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한준 일사님 맞춰보시죠. 장유형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장유형이요. 예. 의적인 사람. 장유형. 하나 찍어보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장유형은 현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침표죠, 마침표. 이거 점이 크죠? 이거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여기 물음표 있죠, 물음표. 여기 느낌표 있죠.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게 미래일까요? 이게 현재고 둘 중에 하나는 미래고 둘 중에 하나는 과거겠죠? 네. 네? 미래 아닌가? 어떤 게 미래라고요? 예? 머리, 그 물음표. 예, 물음표가 미래겠죠? 물음표가 미래고 느낌표는 과거 중심되어 있다. 예. 장유형은 현재 이게 이 장유형은 동사입니다. 동사가 중요합니다. 동사. 행동하는데 한다 안 한다, 간다 안 간다, 돈을 쓴다 안 쓴다. 예, 현재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1,000만 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장유형은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써야 돼요.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돈은 지금 써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장유형은.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을 놓고도 요거는 좀 설명이 어렵네요. 어쨌든 그거는 좀 얘기를 하다 보고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 마침표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장이라고 하는 그 장기, 소장, 대장의 역할이 뭐죠? 에너지를 흡수하죠. 소화를 시키면서 그 소화된 에너지를 제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 소장, 대장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움직이고 뭔가 제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설득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게 에너지잖아요, 맞죠? 장으로부터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는 뭐 이렇게 살에다가 보관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에너지는 지금 당장 쓰는 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의 특징이 에너지에 쓴다 안 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영역은 뭐냐? 영역. 이 바운더리라고 하는 건데요. 바운더리.
이제 메인테이닝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고 뭐 누가 막 전화 받고 있고 뭐 옆집에서 막 시끄럽게 막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면은 이건 뭐냐라고 하면은 영역 침범입니다. 침범. 제가 이 영역을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영역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영역을 주도해 가는데 거기에 뭐 핸드폰이 진동이 아니라 알람으로 막 크게 울리고 옆에서 막 코로나인데 왜 모여 있어? 막 난리 친다라고 하면은 영역 침범이 되는 거죠. 영역 침범. 장유형은 내 에너지를 쓰는데 제 에너지가 여기를 이끌어가고 있죠. 제 에너지가 제가 강사로서 목사로서 여기를 이끌어가는데 여기 그럼 지금 제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영역 안에서 제 에너지가 쓰여요.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가 쓰고 있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 이 영역을 침범한다라고 하면은 제 에너지가 쓰이는 것이 막히겠죠. 쓰이는 게 막히겠죠.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면은 기분 나쁘겠죠. 분노라고 하면은 뭐 욕구 집사님 있었을 때의 느낌이 드는데 저는 장유형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침착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목사님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예. 그냥 그 상황이 정확합니다. 제가 이 영역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누군가 그것을 갖다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역 침범을 당하는 겁니다. 장유형은. 그러면은 분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장유형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분노로 나타날 수 있다.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 분노가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영역 침범 당했으니까 내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그것이 막혀버리니까. 이해되시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오기 전에 사모님도 장유형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모님도 장유형인데 그 사모님이랑 전화 통화를 해봤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뭔가를 이 영역을 주도해 나가는데 브레이크 거는 사람은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로 이해할 수 있죠, 맞죠? 영역 침범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 1,000만 원은 지금 이 당장 내가 에너지를 쓰는 여기 현재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설명이 좀 어렵겠네요.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이제 가슴 유형 얘기 많이 나왔는데 가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본능 중추, 여기 장이 본능 중심하고 돼서 에너지가 바로 나타난다는 거죠. 에너지가 이쪽으로 나타나느냐, 이쪽으로 나타나느냐,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본능 중추고 영역을 중요시 여기고 마침표 현재에 중심되어 있고 영역 침범에 대해서 분노가 나타날 수 있다.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다 이해되세요? 고개를 끄덕이시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가슴 유형. 가슴 유형은 이제 우선은 1,000만 원을 쓰는 내용을 놓고 자기가 얘기했던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이게 이거는 가슴 유형이 말이 맞고 이거는 가슴 유형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연세도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잘 정리해 보면은 내가 여기 강한데 여기에 살짝 걸쳐 있구나. 요것도 같이 얘기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가슴 유형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어떻게 쓰냐 하면은 관계를 놓고 씁니다. 관계를 놓고. 관계. 어떤 관계를 놓고 쓰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좋겠다. 라는 거죠. 느낌표 빡가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나와 나의 관계를 놓고 쓸 수도 있고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과의 놓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쿨코 일사님이 조상 행원 축복식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머리 유형, 머리 가슴 장이 조상 행원 축복식을 어떤 유형은 조상 행원 축복식을 얘기하고 어떤 유형은 조상 행원 축복식 얘기 안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머리 가슴 장 유형은 다 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장유형은 조사형 축포식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뭐 당연히 해야 되니까. 뭐 하는 거지 뭐. 조금 단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의무가 중요한 거고, 하는 것을 놓고 나는 결정돼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당연한 의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장유형은. 그러면 이제, 나는 장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슴유형은 얘기했듯이 관계성을 놓고, 내 조상과의 관계성을 놓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참부모님이라고 하는 하늘 부모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놓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내 조상들을 빨리 해원 축복시켜 드려야 되겠다. 참부모님이 이것을 신종년 메시아로서 하라고 바라시는 것이 느껴져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건 하는 거지만은 그 시작된 동기가 이 어떤 이 느낌, 그것이 뭐 내 스스로의 동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연계 갔을 때 조상들을 더 쉽게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하여튼 다양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관계성을 놓고입니다. 관계성을 놓고. 뭐 좀 장유형은 조금 단순할 수 있지만은 참부모님이 하라고 한 내용을 놓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장유형도 또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하는데 왜 당연히 하느냐? 조상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참부모님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순서가 다른 거죠. 하는 거야? 근데 하는데 그 의미는 어떠한 게 있을 수 있어. 그 장유형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슴유형은 먼저 조상을 생각하고, 뭐 하늘부모님의 뭐 심정을 생각할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어렵지만은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르죠? 다릅니다. 1,000,000원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내 자신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나와의 관계성을 놓고 나한테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누구한테 투자하는 거고, 미야코 일사님은 이제 수준을 높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2번 유형은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50%는 자기를 위해 쓰겠더라고. 애니어그램을 좀 배우셨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해지려고 하신 건지, 일부러 의도해서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하셨고. 이해되시죠? 1,000,000원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은, 그렇고, 이제 자아 이미지는 뭐냐? 느낌표는 이해되시죠? 느낌표. 제가 이제 뭐 과거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과거 중심이라고 했죠, 과거. 내가 좋았던 경험, 좋았던 느낌은 미래에 있지 않잖아요. 뭐 미래에 누굴 만나면 내가 좋겠다라고는 쓸 수 있겠지만은, 그 좋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좋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미래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누구와의 관계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좋은 느낌을 받은 거, 좋은 경험을 한 거, 좋은 경험을 이렇게 뭐 마음을 교류한 거, 주고받은 거, 그건 다 과거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왔고, 그 쌓여왔던 것을 놓고 안 좋았던 경험들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없애버리고 싶고, 이런 경험은 하지 않고 좋은 경험, 이 느낌표, 내 마음에 딱 드는 경험들을 계속 해나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로부터 쌓여왔어요. 쌓여온 거예요. 맞죠? 그 쌓여왔던 그 내용을 놓고 이렇게 관계성이, 이 사람은 별로 나는 뭐 대화도 하기 싫다 라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은 정말 즐겁다, 난 이런 사람이랑 맞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자아 이미지를 얘기해야 되는군요. 느낌표는 이해됐죠? 느낌표 과거에 있었다. 자아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이 가슴 유형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장유형에 대해서 가치를 무엇을 한다 안 한다, 이걸 하는 것이 옳다, 이걸 안 하는 것이 잘하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냐라고 하면은, 이 가슴 유형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게 보여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미지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뭐 누구나 길 가다가 혼자 넘어지면은 쪽팔리지만은 가슴 유형한테는 그것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자아 이미지.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떠한 이미지를 주고 있느냐. 그걸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게 쓰는데 어디까지 쓰이느냐? 다른 것보다 가장 거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잘 때까지 사람을 만나면은 이것을 신경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 보여야 될 텐데라고 하는 그 말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겠다. 내가 항상 잘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인 거죠. 강박관념.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과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성격에 갇혀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게. 자기도 모르게 여기 집중되어 있으니까. 내 이미지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망쳤다. 아니면은 막 정말 이건 아닌데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렇게 계속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놓고 보면은 그 어떤 것도 이 머리 가슴 장 중에서 뭐 머리는 더 좋아 보이고 뭐 장은 좀 무식해 보이고 그렇게 볼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 장 유형이 정말 건강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가슴 유형이 조금 불건강할 수도 있고 뭐 다 이제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요. 이 설명을 놓고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나의 셀프 이미지, 물은 셀프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이미지는 내가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건데 나는 내 이미지를 이런 이미지로 전달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나를 그런 이미지 아니고 좀 나쁜 이미지로 본다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 그것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머리 유형 가면 되죠. 머리 유형. 머리 유형은 물음표죠. 물음표. 이제 현재 얘기했고 미래, 과거 얘기했고 미래. 지금 여기 설명해서 제가 이 심장과 간에서는 이제 뜨거운 게 이제 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따뜻함이라든지 그 어떤 뭔가 뭔가 이 느낌, 내가 어디에 더 따뜻함을 느끼고 어디에 더 뭐 쿨함을 느끼고 그걸 느낀다라고 하면은 머리 유형은 머리에 뇌가 있죠. 장은 소장, 대장이 있고 여기는 이제 가슴과 간이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뭐 폐도 있고 하지만은 머리에는 뇌가 있죠. 뇌는 생각을 왜 하죠? 뭐 그때그때 다 다르지만은 뭐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어떤 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과거의 내용을 미래에 쓰기 위해서고 현재의 내용을 미래에 쓰기 위해서 합니다.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어떤 건 잊어버리고 어떤 건 필요할 것 같아. 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 어디 저장해 놓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쓴다. 뭐 지금 당장 이제 쓸 수도 있죠.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은 뭐 우리 식구님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머리를 쓰면서 이 예를 들면 좋겠다. 저 예를 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생각하는 순간은 미래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을 하면은 현재로 과거가 되지만은 생각하는 순간은 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미래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미래. 물음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네 번째 강의를 처음 했었을 때 미래를 장유형이라서 그런지 미래를 별로 신경 안 쓴 거죠. 원수를 놓고 한번 해봐라 했다가 망쳤다고 하는 거. 네. 어쨌든 이 물음표라고 하는 건 미래고 뇌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쓴다. 미래를 위해서 쓴다. 미래를 위해서 쓰는데 그 미래를 위해서 왜 쓰느냐라고 했을 때 나의 미래는 안전할까? 나의 미래는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은 지나가는데 뭐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또 뭐 이제 코로나 어떡하냐 라든지 뭐 뭐든지 또 뭐 얼마든지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번 겨울이 너무 추워져 가지고 우리 집 보일러가 얼마 어떡하지? 이게 이제 가슴 유형이나 장 유형은 생각 안 할 수 있지만은 머리 유형은 이거 생각하다가 잠 못 잘 수도 있어요. 걱정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그러니까 이 장유형한테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가슴 유형은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잘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언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된 이미지를 전달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것과 같이 머리 유형은 눈 뜨고부터 잠잘 때까지 꿈속에서도 공포를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미래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누구나 불안을 느끼지만은 이 머리 유형한테는 공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설명이 좀 됐나요? 그러면은 이 머리 유형은 천만은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거부터 설명 안 하고 마지막에 설명하네요. 머리 유형은 저축합니다. 우리 육구일선이 저축한다고 했는데 근데 앞에 뭐가 있었어요? 육구일선님은 저축한다라고 하는 말하기 전에 쓸 데가 많은데 결정하기 전까지는 저축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애매하죠. 머리인지 장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임의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장인가? 나는 머리인가? 나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것만 가지고 있고 이건 없는 건가? 아니죠. 누구나 다 공포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분노를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수치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강한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강한 게. 나한테 가장 강한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강한 걸 통해 가지고 뭐 머리도 쓰고 뭐 행동도 하고 누구나 다 행동하잖아요. 여기 다 오셨고 오늘 또 무슨 강의를 할까 물음표 한번 느껴보셨을 것이고 뭐 옛날 생각하면서 아, 이랬을 때가 좋았을 텐데 과거 생각했었을 것이고 누구나 다 머리가 잘 닿습니다. 그런데 강한 게 있다. 강한 걸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놓고 이렇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른 입장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4시 전에 끝나겠네. 여기 놓고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제가 하나 먹을 동안. 질문 없으면 그냥 잠시 쉬는 거고요. 나는 머리 가슴 장 중에 뭔지 제 설명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요거 말고 아니면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앞에 거를 좀 설명해 드릴까요? 이게 이제 좀 더 뭐 여기 펴드릴게. 장, 가슴, 머리. 나중에 들으시겠지만 주리 집사님은 이제 자기 스스로 4번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4번은 가슴 유형입니다. 4번 보이죠? 4 있죠? 4. 4번 가슴 유형. 주리 집사님은 4번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요. 그 축복 받을 때 이거 했던 걸 기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승태도 했는데 승태도 4번입니다. 승태도 4번이고 가슴 유형이고요. 대현이랑 정윤이랑 외고 있습니다. 한열이 했는데 대현이는 여기 9번 장유형이었습니다. 대현이는 9번 장유형이었고요. 한준선이 몇 번인지 아세요? 당연히 아시죠? 아직도 왔다 갔다 하세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해드렸는데 아직도 한전일사님 4번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한전일사님 가슴 유형 맞죠? 그리고 뭐 4번님이 맞다면은 뭐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미야코 집사님 2번이시죠? 미야코 집사님 가슴 유형 맞습니다. 남은 사모님 몇 번이었나요? 아직 9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헤매시는데 사모님 3번입니다. 가슴 유형이. 쿠미코 집사님, 하루미 집사님, 벤더 유코 집사님 찾으시면 돼요. 유키노 집사님이랑 지금 우리 저기 다혜 집사님, 그리고 오늘 안 오신 분이 또 누구죠? 두 분이면 되죠. 그분 이제 다혜 집사님이랑 유키노 집사님. 또 다혜 집사님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유키노 집사님도 조금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디에 가깝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의를 통해 가지고 직접 한번 느껴보면서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누구나 다 알지만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한번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거 좀 설명드릴까요? 이거 좀 설명하고 진행할까요? 안 보여요. 잠깐 편집이 안 되게 됐죠? 선생님, 뭐 9번하고 6번은 비슷합니까? 네? 9번하고 6번은 비슷한 것도 있어요? 아, 9번과 6번 이제 대원이가 자기는 6번인 것 같다 했고, 정윤이는 자기가 9번인 것 같다 했고, 네. 뭐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은 뭐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정윤이도 나중에 스스로가 이제, 그러니까 참 인생이 굴곡이 많으면은, 힘든 게 많으면은 자기 자기 뭐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뭐로 찾기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좀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머리, 가슴, 장 중에 내가 강한 거 하나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좀 단순하게 보면 되는데, 인생에 굴곡이 많으면은 막 이제 저기 뭐야, 머리 유형인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 유형으로서 삶을 고민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이 강하게 나타났던 과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막 이제 힘든 내용을 놓고 뭐 부모님 찾고 싶고, 뭐 나를 잘 도와줬던 사람 막 그립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유형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사람의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이것이 비슷하게 좀 부정적인 게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수치심, 분노, 공포가 같이 나타날 수 있고,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이것이 그냥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버님이 8번이다. 우리 전에 사모님 8번이거든요. 전에 사모님 8번인데 아버님도 8번이세요. 애니어그램 놓고 보면. 우리 사모님도 3번이지만 어머님도 3번이세요. 네. 그래서 뭐 3번이 대단하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제 성격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원만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소화기, 순환기, 머리 이거는 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장유형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리고 영역이라고 했죠. 영역. 누가 내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역 침범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레이더에 누가 침범하려고 하는지 신경을 쓰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적대적이고 이제 성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하죠. 뭐 생식에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본능적이고 자발적이고 자기 에너지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회적 관계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내 이미지가 좋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이미지를 좋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는 나를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랑 원만한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이고 사교적이고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장유형은 인간 중심이라보다는 조금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가슴 유형은 인간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 머리 유형은 이렇게 미래의 불안한 내용을 놓고 내가 어떻게 이 불안감을 이겨내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을 어떻게 몰아내고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됐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잘 생각을 잘해가지고 위기를 잘 미래에 갑자기 닥쳐올 수 있는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뭐 코로나에는 뭐 마늘이 좋다. 뭐에는 뭐가 좋다. 뭐 그만큼 아는 만큼 그것이 힘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지식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 이제 머리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인상은 이 성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제 얼굴이 조금 살이 찌고 했지만은 좀 강한 인상이잖아요. 이거 장유형은 이제 혼자 골똘히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은 조금 이제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대현이도 사람을 관계 맺고 대화할 때는 부드러워가지고 장유형이 아닌 것 같지만은 대현이가 혼자 가만히 있는 걸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이 느낌이 나요. 이렇게 좀 9번 같은 경우도 네, 대현이 같은 경우도 이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고 가슴형은 얘기했듯이 내가 다른 사람들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신경 쓰는 부분도 있고 뭐 신경 쓰는 만큼 평상시에도 관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보는 거고 여기는 이제 부끄럽고 소심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내용보다도 이렇게 그냥 뭔가 좀 이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런 거에 신경 많이 쓰는 부분으로 보면 되고요. 뭐 감정, 감각, 관심, 뭐 의사결정. 요 부분 아까 전에 그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를 통해 가지고 영역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고 불안과 안전을 추구하는 그 유형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쭉쭉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 그 유형을 이해 못하고 그리고 또 뭔가 여기에서 보이는 뭐 부정적인 단어 때문에 애써 나는 이게 아니야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분들은 찾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더 세부적으로 9가지 들어갑니다. 네, 여기 이제 이런 게 있다. 머리, 가슴, 장, 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찾지 못하고 나중에 궁금하면은 저랑 뭐 1대1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유튜브 찾아보면은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근데 제가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 이제 서로 잘 아는 입장에서 대화하는 게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가 그냥 드러나는 게 힘들어가지고 피하면 피했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뭐 알아본다고 하는 거는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더 힘들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2에 대해서 3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2라고 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한데 그 내용을 놓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이 서로 두 개가 다른데 그 다른 것이 어떻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다 설명했죠. 다 설명했고 그 내용을 놓고 결론은 지정의를 통해 가지고 가치를 추구하는데 남자들은 좀 식상해 하더라고요. 승태도 그렇고. 저도 대학생 때 남자라고 하면은 뭔가 더 멋있는 게 있고 또 뭐 새로운 세상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걸 좀 식상해 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인생을 놓고 내가 뭔가를 소중하게 느끼고 내가 뭔가를 정말 좋아하게 되고 그러한 내용을 놓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어쨌든 예, 지정의를 추구하는데 이 영인체는 왜 이것을 추구하느냐?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영인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원리적인 이해도 필요하죠. 아는 만큼 보이고, 좀 단순하게 보면은 쉽게 가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3대 축복이라고 하지만은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경험하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심정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하자는 거죠. 사랑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 지정의를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지정의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미학고 이스라엘이나 한정희 선생님들은 설명 한번 했었는데요. 들었던 기억은 나시나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네. 자, 그러면은 이 몸뚱아리는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다음 강의에서 절대성도 나옵니다. 거기서 더 깊이 얘기를 하고요. 이 몸이 생겨난 것도 부모의 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도 내가 왜 누나고 언니고 왜 내 동생이 있냐라고 했을 때 부모의 생식을 통해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언니, 오빠, 누나, 형이고 부모의 생식 통해서 나중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몸뚱아리가 생겨난 거는 태어난 것도 생겨난 것도 부모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육신을 토로해가지고 생겨난 거고 그리고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몸뚱아리에 중요한 게 내 자손을 남기고 그리고 의식주를 추구하지만은 그 의식주를 추구하면서 이 몸뚱아리가 이 영인체랑 같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영인체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몸뚱아리는 경험시켜 주는 거죠. 영인체는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몸뚱아리는 동물적인 사랑이든 뭐 높은 사랑이든 어떤 사랑이든 경험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목적이 같죠. 그러니까 사랑 이제 그냥 뭐 이상적인 뭐 그냥 뭐 추상적인 사랑이 영인체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경험을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목적이 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앞에 뺐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죠. 연계에 가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그 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야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우주 끝에도 갈 수 있고 우주 끝에다가 지구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태양을 한번 반 쪼개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먹는 것보다는 못하잖아요. 아니 뭐 상상의 나래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뭔가 맛있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직접 먹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더 좋죠. 구체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영인체 가지고는 절대 성장이 불가능하다. 경험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을 다 했지만은 내 경험에 내 지식을 넘어서서는 조금 막연하거든요. 우주의 끝에는 뭐 과학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지고 우주의 끝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겠죠. 태양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은 반 갈랐을 때 안에 무슨 색깔이고 뭐 어떻게 다르고 뭐가 보이겠죠. 근데 저는 태양에 대해서 공부 안 했거든요. 반을 잘랐지만은 안에 텅 비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영인체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뭐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만큼 이 육신을 토로 내가 지식과 내가 경험과 내가 했던 행동들의 터전이 없으면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그렇다는 거죠. 이 과자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무슨 맛일까 생각해봤자 그거는 이제 먹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고 했지만은 이 마음 영인체는 몸뚱아리를 토로하지 않고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 절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음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지만은 이 몸뚱아리를 토로하는 이 지상에서 삶이 그러니까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보셨죠?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그 말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이게 좀 뭔가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지상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연계에 뭐 금은 보화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지상에서 그걸 경험해 봤느냐라고 하는 관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유 조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선유 조건. 이 마음, 이 영인체는 육신을 토하지 않고는 절대 사랑을 실현할 수 없고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그 말은 이 영인체는 성장할 수 없다. 내가 이 지상에서 경험한 내용만 가지고 연계에 가는 거지 연계에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남의 떡이죠. 뭐 여기 놓고 뭐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몸뚱아리는 우리는 이제 이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이제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내용을 빼고는 인간이 어떤 뭔가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뭐 이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죠. 이것을 빼놓고 인간이 뭐 범죄를 저지르고 이기적으로 뭘 하고 뭐 뉴스를 보면은 그런 인간들 널렸고 그 이제 한국은 개만 또 못한 인간이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보다 못한 인간이다. 예, 일본은 돼지보다 못한 게 욕이고 우리는 한국은 개만 또 못한 인간이 욕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동물이랑 다름이 없죠. 어떻게 보면은 동물보다 못하는 인간일 수도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 몸뚱아리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영인체가 있다. 이 마음을 중심하고 정말 고귀한 사랑을 실현하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몸뚱아리도 이 세상에 76억 인류 중에서 저런 인간은 빨리 뒤져야 되는데 뭐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저런 인간은 오래 있어봤자 안 된다. 모르겠네요. 우리 참 강덕래 회장님은 이제 강현실 순회사님 연결 빨리 보내주셨으니까 또 나쁜 의미만 아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해되시죠? 몸뚱아리도 영인체를 중심하지 않으면은 내 몸뚱아리는 동물이랑 비슷하고 76억 인류 중에서 별로 필요 없는 몸뚱아리로 전락하게 된다. 가치 없는 인간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몸뚱아리는 영인체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영인체는 몸뚱아리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워낙 80년대, 90년대 우리 2세들이 세상에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2세, 3세들도 막 탈선을 하게 되면서 아버님이 이 남자 이 2세들 생식기를 잘라버릴까? 뭐 2세 여자애들은 뭐 시멘트로 막아버릴까? 이런 아버님 말씀 표현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을 올바로 쓰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영원히 뭐 돌아갈 길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도 있는데 뭐 어쨌든 다 아는 내용이죠, 맞죠? 그런데 이게 영인체가 같이 있어 몸뚱아리 따라와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몸뚱아리를 조심하고 영인체 따라와 그게 아니고 어떻게 서로 수평으로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수평을 만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때는 마음이 막 몸을 끌고 가다가 에이 그냥 대충 살아 몸이 마음을 끌고 가다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서는 이 몸뚱아리를 치는 것을 갖다 종교는 얘기했는데 종교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요즘에 뭐 금식하라 뭐 하라 뭐 그게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가 추구하는 욕심보다 이 마음이 추구해야 되는 어떤 이 가치를 이렇게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이 참부모님의 섭리의 기반이 없었을 때는 세상으로 흘러가기 쉽고 육신의 욕구에 흘러가기 쉬우니까 이 몸뚱아리를 치라고 하는 게 종교가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하게 되는데 천일국의 환경 복귀된 에덴 동산이 있고 천일국의 환경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구나 세상은 세상대로 또 뭐 난장판이지만은 그래도 조금만 관심 있게 참부모님과 참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섭리의 기반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아 내 몸과 마음을 이렇게 하나 돼서 나아가는 게 정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시대적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70년대, 80년대, 90년대인가요? 고성에 그때 오셔가지고 뭐 무슨 희망을 보셨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천평을 가보고 지금 섭리의 진전 내용을 통해 가지고 27일날 국회의원 연합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이 문제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한국의 문제인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 2명이 이렇게 지난주에 참석을 하게 되고 하늘보님 성에 아래 이제 10월 달은 세계평화 이제 종교인 연합 그 부분을 놓고 그래서 시구님들이 다음 주에도 했지만 선유 조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선유 조건. 절대성을 이해해야 되고 선유 조건과 절대성을 이해하는 터전 위에 참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사랑은 다음에 얘기하려고 하고 사랑의 중요성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사랑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게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상호 보완 관계고 이제 선유 조건적인 관계고 그리고 이제 사랑을 중심 삼고 이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사랑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이 몸과 마음은 하나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덕래 회장님이 이 젊은 이 정말 사랑을 하고 싶고 강한 그 에너지가 넘치는 10대, 20대의 이 2세, 3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빨리 짝을 찾아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리 연구를 놓고 하나 되어 나가야 되는데 둘이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마음과 몸인데 이것을 조금만 확장하면은 이제 마음이 주체죠. 우리는 배웠으니까 마음이 주체고 몸이 대상인데 여기 이제 바꿔서 생각해야 될 게 남자와 여자를 넣어봐야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남자가 세고 남자가 강하니까 뭐 여자는 끌려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참 어머님 독생녀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죠. 이해 못하죠. 그러면은 아버님 시대 때는 어머님이 조용히 있다가 아버님 가셨으니까 어머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것도 독생녀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거죠. 두 분이 어떻게 수평으로 하나 되어 만났느냐. 남녀가 수평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 되어 만났느냐. 그 수평이 되어 만났을 때 어떻게 수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이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하나 된 그 자리에 아버님이 같이 임재해서 나타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아버님도 이제 내가 하늘 부모님의 실체다. 실체가 말하는 것이 실체 말씀이다. 그것을 선포한 게 2010년이거든요. 천지인 참부모 실체 말씀. 오늘 이제 이기성 회장님 또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아버님 2010년부터 천주대회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도 않았죠 솔직히 근데 말씀 실체가 아니라 실체 말씀이다라고 하는 부분 어머님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싶은 입장에서 섭리를 진전해 나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3분의 1을 다 복귀시켜 놓고는 내가 하늘 부모님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때의 그 기반을 놓고는 아무도 그냥 뭐라 하지 못하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신앙인은 그걸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독생자와 독생녀가 어떻게 하나 되었느냐. 뭐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냥 여성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고 뭐 아버님 갔으니까 뭐 어머님이 마음대로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참부모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고 그냥 대충 믿어가는 거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어떻게 아버님과 어머님이 하나 되어 있느냐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남성성의 하나님과 여성성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 하느님 하늘에 계시는 뭐 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하나 되어 있는 분.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다음 주 강의해야 될 내용인데 미리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얘기하면서도 조금 더 빨리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원리 연구 이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이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조금 구체적이진 않지만은 하나 될 수 있다. 목적이 같으니까 영인체도 이 목적을 위해서 생겨났고
이 몸뚱아리도 그 목적을 실현했을 때 가치 있는 몸뚱아리가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둘이 누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사랑을 중심 삼고 사랑 실현을 중심 삼고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머리 가슴장 지정의라고 하는 내용을 놓고는 답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더불어 같이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 네 번째 강의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이제 벌써 서로 이렇게 쌓여가지고 풀지 못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복잡한 내용들을 이제 스스로 풀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스스로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정도만 던지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인류 한가족 실현을 위해서 이제 원리 연구를 놓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